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총각 오은 6기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강의 시간에는 일주방위라는 요 방위 체계를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28수 혹은 우리에게 알려진 그 24절기의 그 배치 순서와 정반대되게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요 24방위 체계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속이 된 경우, 요거를 일주방위 체계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일주방위 계열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12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보시면은, 자, 세차 현상이 알려지기 전에 환경이 아닌 28수를 기반으로 규정되는 청구상위 영역의 12지를 북두칠성의 회전 방향, 즉 일주방위 배속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대응시킨 방위 체계를 12진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세차 현상이 알려지기 전이니까 좀 오래된 거잖아, 그지? 그때는 28수가 어떻게 고정된 것처럼 인식이 됐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8수를 기반으로 어떤 청구상위 방위 체계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오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됐다 이거지. 물론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28수도 계속 뭔가 특정 절기에 연계되는 28수가 계속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차 현상이 알려지기 전에 규정되었던 일주 방위 체계로서 12진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28수를 방위 기점으로 삼으면 뭐 장점도 있죠. 장점이 뭡니까? 되게 직관적이야. 별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으면 특별한 어떤 천문학적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방위 개념을 규정할 수 있거든. 이 직관성이 높다는 거지. 직관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세차 현상에 의해서 28수도 계속 옮겨가잖아. 즉 예를 들어서 동지점이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동지점이 여기 있으면 뭐 원판이 막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지. 그래서 동지점이 28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28수였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28수로 점차 옮겨가잖아, 동지점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위 체계는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배속 방법은. 자, 그러면 이 12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당나라 시기에 편찬된 천문서인 개원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정도의 편찬이 됐는데, 여기에 12진과 28수 간 대응 관계가 뭔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적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개원점경에서는 자, 스스로 잔데 뭐뭐로부터죠. 뭐뭐로부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28수가 써지고 그 다음에 몇 도라는 게 써져. 그 다음에 지, 수,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from A to B라는 거지. A에서 B까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수 7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모든 범위가. 그래서 두수 12도니까 약간 이거예요. 두수 12도서부터 이 표를 보는 방법 이겁니다. 여수 7도까지 이게 바로 축궁의 범위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개원점경에 12진 방위 체계와 28수 간의 대응 관계가 1대1로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표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 이 두수 12도는 뭐고 여수 17도는 뭐냐인데, 일단은 도라는 개념은 뭐예요? 도라는 개념은 태양이 하루 동안 나아간 각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두수가 있는데 두수가 약간 넓게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양이 이렇게 가. 연주운동이니까 안건천문 시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에
두수에 해당되는 첫 별에 태양이 약간 이렇게 도달했어. 태양이 도달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서부터 하루 동안 나아간 여기까지를 두수 초도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수 12도는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아홉, 열, 열하, 열둘, 12를 나간 거리.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도부터 12도까지가 두수 12도가 되는 거지. 좀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두수 초도는 뭡니까? 두수를 구성하는 가장 환경이 낮은 최저 환경의 별 좌표에서 1도만큼 나아간 좌표까지 from A to B야. 환경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두수 1, 두수 초도, 두수 12도라는 거는 어떤 특정 환경처럼 뭐 270도처럼 지점이 아니야. 범위야, 범위.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수 12도는 마찬가지야. 두수를 구성하는 최저 환경으로부터, 최저 환경의 별의 좌표로부터 몇 도만큼 일단 나아가야 돼. 11도만큼 나아간 지점에서 12도만큼 나아간 지점까지의 환경 영역, 요 1도. 여기를 두수 12도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수 초도는 어쨌든 두수 0도부터 1도까지를 두수 초도라고 하겠고, 당연히 두수 12도는 11도부터 12도까지 요 영역을 두수 12도라고 하겠지. 그럼 여수 7도도 마찬가지죠. 여수 7도는 뭐야? 여수 6도부터 여수 7도까지 요 범위를 여수 7도라고 하겠지. 지금 이게 다 그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8수 더하기 어떤 특정 도수라는 개념이 요 개원정경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떤 단일 t나 어떤 단일 어떤 지점이 아니라 시와 종이 같이 공존하는 어떤 영역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영역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축궁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축궁. 위에 나왔지, 이 축궁. 두수 12도에서 여수 7도까지 하는 거야. 축궁은 두수 12도에서 여수 7도까지인데, 이거를 더 상세히 풀면 이 두수 12도라는 건 어디서부터예요? 두수 12도는 두수 11도에서 두수 12도까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수 7도라는 건 뭐야? 여수 6에서 7도 사이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축궁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수 11도가 끝나면서 12도가 시작되는 시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그 경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여수 7도가 끝나는 지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조금 헷갈리나? 6에서 7도가 아니고 7에서 8도로 봐야지. 그래서 7도가 끝나는 지점. 이건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라고 할 때, 일단 앞에 나온 거의 어떤 시작 시점을 봐야 되고, 뒤에 나온 거는 종료 시점을 봐서 그 사이 범위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십시오.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축궁의 경우는 개괄적으로는 어디 위치합니까? 축궁은 두수, 우수, 여수까지 걸쳐 있는 거야. 개괄적으로는 두수, 우수, 여수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여기 나오지? 두수 12도라는 거는 두수의 최저 환경 지점으로부터 환경값이 11도만큼 증가된 지점. 자, 여기는 어디냐면 두수 11도가 끝나는 지점이야. 그지? 그러면서 두수 12도는 시작되는 지점인 거지. 어쨌든 이 축궁도 영역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두수 12도라는 거는 뭡니까? 두수 12도부터 여수 7도까지이기 때문에 두수 12도라는 것도 여수 7도라는 것도 어쨌든 영역의 개념이잖아. 어떤 특정 단일 지점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단일 개별적으로 쓸 때는 영역의 개념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12진, 예를 들어서 축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쓸 때는 뭐 얘네 둘로부터 뭐 하나씩을 뽑아내야 돼. 특정 지점 하나씩을 뽑아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지점을 여기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지점이 뭐냐? 이거는 두수 12도라는 거는 두수의 최저 환경 지점으로부터 환경값이 11도만큼 증가된 지점이기 때문에 두수 11도가 끝나는 지점이자 두수 12도가 시작되는 지점, 여기를 축궁의 시작 지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두수 진입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두수 진입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태양이 11일만큼 나아간 요 지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수 몇 도까지야? 여수 7도까지거든? 근데 끝날 때는 또 조금 해석이 다르겠지. 끝나는 지점은 여수의 최저 환경 지점으로부터 말 그대로 환경값이 7도만큼 증가된 지점을 끝 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7도만큼 증가된 지점은 뭡니까? 여수 7도의 종이자 여수 8도의 시작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위에 거를 다 차근차근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1궁도 이와 같이 규정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수 진입 지점으로부터 여기 진입했잖아. 7일만큼 나아가. 그럼 이제 축궁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규정이 된다 이거지. 기원전경에 의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좌표축 같은 걸 그려보면은 이거 하나당 지금 이게 뭡니까? 두 개씩 12개가 있으니까 24개니까 하나당 15도거든. 그럼 얼추 이 간격 보세요. 하나, 둘, 얼추 30 몇 도, 요 정도에 30도 정도에 되잖아. 약간 불균등하게 배속되긴 하는데 그래도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또 추정해 볼 수 있거든. 이렇게 28수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12진 중에서 자 봅시다. 아까 위에 표인데 축궁은 그렇다고 쳐. 그럼 자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수 8도부터 위수 15도까지야. 그죠? 여수 8도에서 위수 15도 범위의 자궁을 이거를 만약 이렇게 보자고. 동지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양상의 영역이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여수 8도 지점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위수 15도 종결 지점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개원전경에서 자궁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보통 자궁과 자방위와 동지점을 우리가 일치시키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동지점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동지점은 영역이 아니죠. 지점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환경 270도인 지점이야.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요 광범위한 30도 정도의 영역 중에서 정가운데 지점을 동지점으로 삼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지? 자궁의 정가운데. 그러면 자궁의 정가운데 지점, 즉
여수 8도와 위수 15도의 정가운데 지점이 동지점에 왔던 시기가 있었겠지. 28수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이 개원점경의 천문도, 즉 개원점경의 요 12도 12진 배치는 언제쯤에 하늘을 기반으로 규정이 되었는가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상기 개원점경의 도수로부터 해당 12진 28수 대형광래가 과연 어느 시대의 천상을 기반으로 규정된 결과인지를 역추산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수 8도 즉 7도의 종부터 위수 15도 범위의 중심 좌표가 동지점인 환경 270도에 최근접했던 시기를 역추산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대략 동지일 기준으로 여수 7도는 매년 바뀌겠죠. 위치가 세차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위수 15도 지점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중심좌표, 이 둘의 중심좌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매년 세차 현상에 의해서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바뀌는 중심좌표가 동지점인 환경 270도에 언제 가장 근접했냐, 동지를 기반으로 추정해 봤더니 이때입니다. 기원전 2536년에 269.59분 50.7초로 거의 270도에 근접해. 즉 기원전 2536년의 동지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럼 이 개원점경의 요 천상은 어차피 이 세체 현상이 밝혀지기 전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그 28수 배치도를 기반으로 규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시기의 성도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 여수 8도, 위수 15도 범위인 자궁을 요 동지점 정중앙에 놨을 때야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속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보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뭔가 약간 미세하게 불균등하긴 한데 얼추 대부분 비슷하죠. 영역이 거의 30도 전후로 비슷한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방금 한 12진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12진이라는 거는 일주방위 체계의 개념이다. 즉 28수의 배치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안관천문 관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되는 방위 체계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12진 영역 분포의 불균등성. 자, 한서 윤력지에 요렇게 아예 대놓고 기재되어 있어. 요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각수는 12도, 항수는 9도, 저수는 15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쪽에는 75도, 동방 칠수는 75도로 총 구성이 되었다 이거는 건데, 이 문구를 기반으로 12진 각 영역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위에 개원점경과 조금 합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축구는 뭡니까? 두수 15도부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대략 30도야. 얘는 대략이 아니고 정확히 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쭉 산출을 해보니까 거의 태양 기준으로 30도로 딱 맞아떨어져. 1도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합산 결국 365도가 되게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상당히 균등하게 요 12궁 영역을 배분하려고 애쓴 그런 노력이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것도 알 수 있거든. 지금 보면 전형적으로 이 두 수는 여기야, 우수는 여기야. 사이 공간이 어떻습니까? 되게 광범위하지. 되게 광범위한데
각 두수우수 이 28수의 범위를 다 합했더니 365도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두수에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단순히 요 끝에까지가 아니라 요 사이 어딘가 빈 공간까지를 포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수,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까지가 여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즉 저번 시간에 했던 뭡니까? 이 12진의 범위, 28수의 범위를 규정할 때는 성만이 아니라 신도 포함이 된 개념인 거예요. 즉 별자리, 별의 실체만이 아니라 어떤 빈 공간, 28수와 28수 사이에 공간까지도 포함된 개념이 요 12진의 범위, 28수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요거까지만 할 건데, 태양의 일주운동과 천간, 그리고 오운인데, 자, 1이라는 역의 단위는 방위각 변수와는 무관하게 태양의 출몰만 확인하면 규정될 수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거는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지? 태양이 북동쪽에서 떠서 북서쪽에서 지는 거, 정동방에서 떠서 정서방으로 지는 거,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는 거, 이런 거는 하등 의미가 없어. 어쨌든 떴다가 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1이라는 역의 단위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즉 태양의 출몰만 확인하면은 태양 방위각 변수와는 무관하게 하루라는 역의 단위는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고도 기반 분기점과 관련된 개념을 천간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일출, 남중, 일몰, 북중 전후의 고도 변화 양상을 각각 갑을병정, 경신, 임계로 규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12지나 24방위 체계는 뭡니까? 요 방위각이었어, 방위각. 그지? 요 방위각을 기반으로 24방위를 이렇게 나눈 건데, 이 천간을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냥 단순히 이거야. 해가 뜨잖아, 여기서. 그러면 해가 뜨려고 하는 여기까지 지점을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을 갑. 그럼 해가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의 변화를 을. 그러면 남중에 가까워지는 지점을 병. 남중에서 어떻게 약간 내려가는 지점을 정. 아시겠죠? 그래서 해가 질 때 이렇게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요 지점을 경. 여기서 지평선의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은 신. 그럼 아예 북중 쪽으로 가는 그 변화를 임. 북중에서 벗어나서 동쪽으로 올라오려는 변화를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방위각 상관없이 약간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출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간 여기를 갑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남중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 을. 여기 남중하죠. 남중 쪽으로 이렇게 가는 남중에 근접한 거를 병. 남중 했다가 다시 일몰 쪽으로 가는 거는 정. 그 다음에 여기 일몰 기점으로 일몰이라는 지평선에 가까워지는 거를 경. 그리고 일몰 이후에 이렇게 북중 쪽으로 가는 지점을 신. 그리고 북중 지점이 여기가 있다고 할 때 북중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임. 여기서부터 다시 동쪽으로 올라오려는 그런 변화를 개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뭐 요렇게 고도가
북극성 쪽으로 가는 거를 중심 회귀성이 강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북극성에부터 멀어지는 고도 변화를 중심 회귀성이 약한 변화이기 때문에 기라고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천구의 고도 변화 자체와 천간을 대응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는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방위각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해. 여기서 또 여기서 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여기서 지고 여기서 또 여기서 지고 방위각이라는 변수는 계절에 따라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고도 변화는 완전히 동일하거든.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이거는 동일하잖아. 동쪽에서 떠서 어쨌든 동쪽 근방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쪽 근방에서 지고 북중하고 이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한 거기 때문에 한치의 방위각 기반 분기점에 의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전개되는 강력한 중심 회귀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천간이라는 개념을 만물의 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운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운과 육기에서, 오운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만물의 근본, 중심 회귀성 자체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변화고, 육기는 표입니다. 표. 겉에만 살짝 건드리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간과 이 오운의 관련성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12진에 대한 정리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